네, 오늘도 저희 시간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식소통 전문가 조윤신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신년 뉴스를 거의 이렇게 통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제 오프닝에서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해마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신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해마다 경제는 나쁘고 부동산 경기는 어떻고 뭐 취업 시장은 어떻고 막 이렇게 호재보다는 악재를 더 사실 그게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일을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브랜드 이 전문가로 살면서 가장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진짜로 일을 찾는 것 자체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찾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일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크리에이트해서 내가 잘하는 걸로 일을 만들어가는 세대인데 이거에 대한 준비가 자격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아마 이 혼선 때문에 앞으로도 한 상당 기간은 굉장히 많이 혼선을 빚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방송을 듣다 보면 아 저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로 직업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게 나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의 어떤 방법을 알게 되면 조금 더 해법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불안함을 예,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 있게 네네. 오늘 오프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좀 전에 되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 스펙 쌓으셔야 되고요. 자격증 여전히 인기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다시 찍어야 되나요, 오프닝? 그렇죠.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실 지금 네. 현재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면서 하고 싶은 네. 일을 준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견디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통용되는 부분들이 자격증이라면 그거를 자격증 하나에 올인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뭔가 일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네네. 그걸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하시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자, 대표님만 나오면 항상 모든 그런 복잡했던 문제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고 해답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대표님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 퍼스널 브랜드 좀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항상 퍼스널 브랜드 주인공부터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직접 만나고 오신 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이분은 참 아이러니하게 본인이 쓴 책 제목은 이 제목대로 안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요즘에 보통 꿈을 꿔라, 뭐 꿈을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차라리 꿈꾸지 말라 오. 이런 책을 쓰신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아니,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그러셔도 되나요? 네, 차라리 꿈꾸지 네. 마라.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어떻게 키워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해주시는 분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꿈꾸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예, 어떤 분인지 성함과 함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꿈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계시는 동원고등학교 공기택 선생님이십니다. 진짜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네요. 네, 선생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제대로 조명을 해보면 어떻게 본인이 꿈꾸는 부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훨씬 이렇게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선생님 다른 선생님하고 똑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성 진로 지도를 하고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도 갖고 계시고 리더십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글도 쓰시고 강연도 하고 자존감 키워주는 상담도 하시고 만난 사람들의 꿈과 가치를 지지하는 모임도 하시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분이 차라리 꿈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어떤 반전의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더 일게 되는데요. 뭐 꿈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거면 꾸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어떻게 그쵸. 하면 그 안에 들어간 뉘앙스가 완전히 그런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꿈꿀 수 있는지 오늘도 우리 공기택 선생님의 3T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이분의 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3T는요. 재능인 탤런트, 훈련, 트레이닝, 시간, 타임 이렇게 세 가지 T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T인 재능부터 오늘도 짚어볼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재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네, 뭐 이렇게 명확하게 화가는 그림 그리는 재능, 뭐 네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작가는 글 쓰는 재능. 근데 이분은 되게 다양한 걸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오히려 발굴해내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상상하고 분석하고 말로 풀어내는 재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네네. 그리고 되게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하나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계속 되뇌고 의미를 파악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설득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성경 속에 담긴 생각들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까지 하셨다고 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이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걸 되게 신기해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쪽으로 계속 상상하고 분석하고 말로 풀어내는 재능을 찾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네. 두 번째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재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이 이분도 역사 이렇게 전공을 갖고 계세요. 역사 선생님이신데 이럴 때 강연을 하거나 글을 쓰는 능력이 있다는 걸 그때는 사실 발견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루하지 않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교재를 만드셨대요. 그래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 글을 써야 되고 그 매년 글을 쓴 걸 가지고 그 교재를 또 새롭게 시도를 해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강연을 하게 되고 네네. 글을 쓰고 강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재능이 이렇게 발견되면서 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세 번째가 생각하고 협력하는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매년 이제 새로운 수업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셨대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강사는 강의로 말하는 강말자. 꿈과 가치를 지지하는 모임 꿈가지 이런 식으로 모임을 계속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재미있는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걸 하다 보니까 생각하고 협력하는 재능이 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재능이요 이렇게 몇 개만 꼽아도 정말 많고 이런 재능이 발견될 때까지 정말 수많은 활동들을 하신 이 선생님을 보니까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킬 시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 번째 T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분의 어떤 트레이닝 방법이 있을까요? 네, 완전하게 제가 이분과 이제 그 인터뷰를 이제 통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네네.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게 아니라 무언가 남다른 삶을 살기 위해 본인만의 훈련 방법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사실 그냥 열심히 사시다가 48에 새롭게 나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이제 본인의 사명 선언문을 어떻게 작성하셨냐면 나를 만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쓰는 것이다. 네. 그 삶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제 그 명함에다가 실제 이런 사명 선언문을 그대로 적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배려라는 것들을 훈련했는데 네. 배려는 사실 이분 본인의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게 본인의 소심한 성격에는 굉장히 맞지 않았는데 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배려하는 걸 먼저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렇게 계속 본인에게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배려하는 인사를 가르쳐주고 하면서 배려를 키우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하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미있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매일 밤 12시부터 2시까지 네. 생각하고 정리하고 구성하는 일을 반복을 하셨답니다. 안 주무시고. 네, 그래서 책 읽고 강의안 만드시고 와.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로 풀어내가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가 쌓인 글들을 모아서 차라리 꿈꾸지 마라 이런 책도 내시게 됐고요. 아직 책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작업했던 것들이 쌓여서 앞으로 나올 책들은 이제 앞으로 1년에 한 권씩 계속 책을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결국은 큰 일을 계획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꼭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본인의 그 훈련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우선은요, 이 사명 선언문이라는 걸 작성해서 이렇게 명함에까지 박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이 자체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명 선언문 내용 자체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뭔가 선생님을 넘어선 어떤 종교의 지도자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택 교사,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의 3T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T는 이분께서도 힘든 시기를 견뎌낼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시간들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우여곡절은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게 이제 이분의 시간을 견디는 지혜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병행했다. 병행. 네, 아. 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걸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를 2번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한 번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시간을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27년째 지금 교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할 수 있는 거군요. 일이죠. 근데 딱 네네. 8시간. 몰입해서 딱 그거 하시고 네. 그 시간 이후에는 나머지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온오프라인 연계해서 인터넷 쇼핑몰 구성해서 벤처기업도 운영해 보시고 방과 후에 네. 뭐 네트워크 회사 컨설팅 돕기도 하고 강연을 다니기도 하고 모임도 만드는 거 이런 와, 것들은 또 다른 세상이네요. 네, 하고 싶은 네. 일이잖아요. 이걸 병행했다라는 게 굉장히 이분이 이 시간을 견딘 지혜에 저희가 본받고 싶은 모습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후자의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힐링하고 또 훈련시켜 나갔던 거군요. 네, 대단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뭐 하고 싶은 일을 쫓아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딱 반을 나눠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눠 쓰는 지혜도 오늘 선생님 통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공기택 선생님에 대해서 분석해봤는데요. 오늘도 3T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조윤심 대표님의 멘토링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가지 방법으로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멘토링은요. 같은 일도 매년 새롭게 준비하라 입니다. 왜 사실 지루한 반복을 견디는 것처럼 사실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네. 해마다 지루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매번 새로운 일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일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네네. 네, 이런 내용으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어시장에서 하는 일은 지루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시장 자체가 활기가 차지고 굉장히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은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매번 내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는 일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굉장히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도 굉장히 참신하게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시점에 딱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으로 같은 일도 매년 새롭게 준비해서 출발하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또 궁금해지네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재미있냐 요즘 사는 거 물어보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새로운 걸 해보지 그러냐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확 질러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멘토링은요. 네네. 호기심이 생기면 그냥 질러라. 그냥 질러라. 네. 그냥 뭘 잘할 수 있을지 성공시킬지 이런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말고 그냥 궁금한데 그러면 일단 해보는 거. 이게 그래야 그게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시작할 용기를 못 내는 것들은 너무 잘하고 싶어서 네. 그리고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딱 확률이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단 관심이 있네? 그럼 일단 해보시는 거. 그거 한번 용기를 내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기심이 생기면 그냥 질러라. 네, 두 번째 방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방법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세 번째는요. 제일 먼저 나를 배려하라. 아, 이거 앞서서 공쌤께서 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공쌤의 이 가치를 이제 멘토링으로도 좀 가져왔는데요. 네네. 대부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경청하고 인정해주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만 하게 되면 공허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 연초는 일단 내가 먼저 나를 배려하는 그런 그 습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표현으로는 공 선생님도 많이 했죠. 나는 내가 제일 좋다라고 한번 본인을 향해서 거울을 보면서 외쳐보시면 네. 쑥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좀 설레면서 내가 나를 네. 되게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를 뇌가 받아들이고 이제 네. 이렇게
뭐 피부가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에너지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되게 풍요롭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힘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요. 조금은 오글거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만 그래도 새해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 좀 총동원해서 여러분 시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딱 맞는 그런 에너지들 많이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제일 먼저 나를 배려하라라는 방법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의 멘토링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성공을 부르는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지난주 내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하면 뭐 열정, 동기 네. 이런 것들이 보통 에너지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요거를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기술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네. 자신의 에너지를 정의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한 다음에 네네.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를 정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또 정의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정의내린 이후에는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저희가 에너지를 기술로 변화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천해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받았는데요. 제가 대표님께 제 밝은 에너지, 어떤 밝은 기운에 대해서 저의 장점이라고 더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막상 또 기술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생각보다 딱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사람들과 밝게 인사 나누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이끌어내고 뭐든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좀 기술로 승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맞는 방법일까요? 네, 맞는 방법이죠. 사실 행복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에는 네. 그 사람이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에너지가 그대로 가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톤을 조절한다거나 표정을 밝게 한다거나 네.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기술이잖아요. 그런 것도. 네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 행복해지네 이 느낌이 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저분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네.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기술을 계속 연마할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의 어떤 일환으로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바로 3040 해피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어떤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육아와 일과 이런 거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하나의 집을 만들려고 했던 게 있는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실현을 해내면 이것도 이 프로젝트에 잘 맞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님. 맞죠. 네, 근데 오늘 생각만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네. 제가 그 멘토링 두 번째 네네. 호기심이 생기면 그냥 질러라. 아, 네. 일단 그냥 사이트 오픈하시고 네네. 사람들 초대해 보시고 그걸로 아주 몇 명 안 되지만 서너 명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네네. 다과 파티를 하든 이렇게 해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 멘토들을 많이 제가 섭외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도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무조건. 약속, 네네. 네, 약속하신 겁니다. 네. 네. 자, 오늘의 터닝 포인트 프로젝트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배워볼까요? 네, 오늘 공쌤, 보통 공쌤이라고 보통 네. 얘기하거든요. 공기택 선생님이 본인의 삶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을 우리 그 슈퍼맘 리턴즈 여기 그 시청자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선언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사명 그쵸. 선언문을 작성하라가 네. 오늘의 프로젝트인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사명 선언문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작성을 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설명을 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명료하게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선언문만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향해 살고 그걸 위해 뭘 하고자 하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네. 공기택 선생님의 사명 선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네네. 나를 만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이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네. 그리고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쓰는 것이다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네. 이렇게 사명 선언문을 정리를 해봤고요. 네. 제가 저의 사명 선언문을 이걸 보고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대표님 걸로요? 네네. 저는 지식 가치를 지닌 사람들과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의 중심에 함께하기 위해 오. 여기까지가 저의 네. 의미 있는 거고 삶의 순간들을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네네. 이게 제가 할 일인 거죠. 와.
대표님, 네.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숙제로 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송상은 MC의 사명 네. 선언문을 다음 주에 들어보는 걸로 그래요. 숙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일단은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뒤에 이렇게 따라오도록 만들면 되는 네, 거겠죠? 그래서 요걸 할 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내가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행복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행복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모습이 어떤 건지 기억이 날 거고요. 네.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보고 적어보시면 굉장히 가슴 뛰는 사명선언문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이 작업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잘 보내다 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퍼스널 브랜드와 관련된 책 한 권 소개받아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퍼스널 브랜드 이게 딱 제목 자체가 자신의 개인의 브랜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본인 자신과 굉장히 친해져야 되는 게 이 브랜드 만드는 거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쵸. 이번 주 제가 추천할 책은요. 나와 잘 지내는 연습입니다. 책 제목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혹시 빅터 프랭클이라고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살아 돌아온 그 박사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로고 네, 테라피 새해 들어서 너무 질문이 많으신 것 많죠. 같아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알아서 네. 할게요. 로고 테라피라고 나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꼭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서 여기를 벗어나서 행복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계속 버리지 않고 그거를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표현한 게 그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믿어서 그런 긍정적인 힘을 계속 믿는 게 바로 이건데요.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내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어려움, 네네. 고난 이런 부분들을 잘 견뎌서 나와 잘 지내는 연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닥터 프랭클은 아니고요. 네네.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본인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 저자가요? 네, 본인이 그렇게 사실 안면기행으로 태어나셨고 12살에 기차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뭐 아이고. 하반신 마비, 그러니까 그냥 딱 생각하면 되게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걸 이 심리적인 면으로 극복을 해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의미 있는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삶 자체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 잘 지내는 연습 이번 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한 주간 이 책 함께 하시면서 또 마음의 양식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퍼스널 브랜딩 할 수 있는 방법도 전해주셨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마무리하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브랜드가 있게 사는 삶은요, 자신의 재능에 맞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사명선언문도 썼잖아요. 사명대로 사는 삶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하고 그걸로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열심히 사는 거 그 이상을 넘어서려면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를 어떤 그 기준으로 만들어 보면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조윤심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